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SK 하이닉스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을지.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SK 하이닉스 역시 주가가 급등세입니다. 지난 16일 SK 하이닉스는 하루 만에 무려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선 삼성전자의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K 하이닉스 마찬가지 만약에 지금 투자한다면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SK 하이닉스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치평가를 해야 되는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삼성전자의 기대 수익률을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에 섹터별 투자 매력도가 얼마나 됐는지, 크게 이익 증가율 그리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비교를 해봤었죠. 그래서 코스피 전체 섹터 중에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익 증가율 순위가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었고, 밸류에이션 매력 같은 경우에는 중간보다는 다소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2800까지 간다 한다면 반도체 섹터, 즉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모두 다 여기에 해당되죠.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 또는 그보다는 약간 못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또 평가했던 부분이 ROE와 PBR, 이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과연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삼성전자의 PBR 같은 경우에는 이 ROE 수준과 비교를 해봤을 때 PBR 상단이 1.6배였고요. 그 다음에 최상단 같은 경우에는 1.7배에서 1.8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한 10%에서 2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고요. 마지막으로 피어그룹, 즉 애플이나 TSMC나 글로벌 반도체, 스마트폰 기업과 이 밸류에이션, 상대가치 평가법으로 이 PER을 비교해 보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얼마나 올라갔냐, 애플과의 이 스마트폰 브랜드 격차가 얼마나 좁혀지느냐에 따라서 업사이드는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대 수익률을 책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SK 하이닉스의 ROE PBR 차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색 선이 PBR이고요. 회색 선이 ROE입니다. 회색 선이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의 PBR이 1.44배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최근 한 6년간 이 PBR 상단이 얼마냐면 이 2배죠. 그리고 하단은 1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PBR 밴드의 중간, 이거보다 약간 밑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좋아진다 라고 한다면 이 PBR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PBR이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오른다는 뜻이죠. 그리고 PBR이 역대 최고치까지 상승을 한다 라고 하면 PBR이 무려 2.26배까지 상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이 PBR만 보고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PBR은 그 기업의 주가와 그 기업의 주당 순자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의 주가가 주당 순자산보다 얼마나 높게 거래되느냐, 그 부분을 바로 ROE가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ROE는 순이익 나누기 자본 총계, 즉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느냐, 즉 투자 대비 수익률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업의 주가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높게 거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 6년간 최대 PBR이 형성되었던 이 시기에 SK 하이닉스의 ROE를 보면은 이렇게 30배가 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의 ROE는 10%가 안 돼요. 근데 그건 뭐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실적이 저조했다가 이제부터 슬슬 턴 어라운드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과연 얼만큼 높아질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 순이익을 한번 살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3조 6천억 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호황을 맞으면서 거의 6조까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좀 너무나 앞서가는 걸 수 있지만은 2022년에는 이거보다 실적이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성장한다 한들 ROE는 과연 얼마냐? 2021년에는 11.2%, 2022년에는 14%입니다. 과거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초호황을 이뤘던 2017년, 2018년 이때 당시의 ROE가 무려 30%가 넘어요. 즉 2021년, 2022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과거 초호황을 맞았을 때보다 절반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ROE가. 2016년 ROE 보시면 13%죠. 즉 한 이 정도까지 가는 게 현실적이라는 거죠. 내년 그리고 내후년 실적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이런 2배가 넘는 PBR을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받기가 힘들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이렇게 ROE와 PBR로 밸류에이션 하기에는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가에서 이 애널리스트들이 SK하이닉스의 적정 주가를 어떤 식으로 산정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하이투자증권이 SK하이닉스의 적정 주가를 산출한 방식인데요. 자, 텍스트로 나와 있어요. 일단은 12만원의 목표 주가를 설정을 했는데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 지난 5년간 동사 주가에 적용되었던 연간 고점 PBR 배수의 평균이 1.7배, 거기에다가 올해 예상 BPS를 곱해서 산출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연간 고점 PBR 배수의 평균을 했다. 자, 이것을 적정 PBR로 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리츠 증권의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산출 로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BVPS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주당 순자산으로 보면 됩니다. 아마 V를 쓴 이유가 북밸류이기 때문에 BVPS를 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7685원입니다. 그리고 적정 배수, 적정 PBR이 얼마냐? 1.55배입니다. 그래서 이걸 곱했더니 결과적으로 적정 주가는 11만원으로 산정이 됐고, 자, PBR 적정 배수는 업황 회복기에 이게 이제 2014년이랑 2015년인데 이때 평균 PBR 배수를 곱했대요. 자, 둘 다 BPS 곱하기 적정 PBR을 대입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ROE는 없습니다. 아니, 분명히 PBR은 ROE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당연히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PBR도 높게 평가받는 것인데 왜 여기에서는 ROE가 빠진 것일까요? 애널리스트가 이 PBR과 ROE의 관계를 모를까요?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업부별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삼성전자는 크게 5개의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죠. CE가 가전, IM이 ITM 모바일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그 다음에 회색이 반도체, 그 다음에 DP, 이거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인포테인먼트 업체 하만을 인수를 해서 하만이라는 사업부가 추가되어 있죠.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완전 다르죠. 오로지 이 반도체 사업 부문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시스템 반도체 부분은 상당히 미미하고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추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익이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 이유는 이 반도체 부분이 두 회사의 영업이익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SK하이닉스는 100%고요. 자, 그런데 이익의 변동성 관점에서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가장 안 좋았을 때 2016년, 자, 이때는 영업이익이 3조 원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업황이 최고조였던 2018년, 이때는 영업이익이 20조 원이 넘었습니다. 즉 불황기와 호황기의 이익의 차이가 무려 7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같은 기간에 확인해보면 이때 당시에 이익이 약 한 30조가 좀 안 되죠. 2018년 초호황기 때 약 한 60조 원 정도 됩니다. 즉 호황기와 불황기의 차이가 한 2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기업의 이익 변동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이익 변동성을 확실히 좀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반도체에 몰빵을 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익 변동성이 이 반도체 경기에 따라서 상당히 심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익 변동성이 심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이 회사의 이익에 대해서 그다지 신뢰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학창시절에 어떤 친구가 어떨 때는 전교 1등을 하는데 어떨 때는 50등을 하고 어떨 땐 200등을 해요. 우리가 그 친구를 보고 야, 저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애야 아니면 못하는 애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그 친구의 성적, 등수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 변동성이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그다지 그 기업의 이익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ROE 역시 그다지 그 절대적인 수치를 시장에서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SK하이닉스의 ROE PBR 차트, 이거를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시면 원래는 이 ROE 규모가 높으면은 PBR이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때 당시에 2013년, 2014년 이때에도 SK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을 하다가 엄청나게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ROE가 한 20% 조금 넘겼어요. 근데 PBR이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2.5배를 뚫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반도체 초호황 사이클이 도래를 했죠. 자, 그래서 이때는 ROE가 거의 30%가 넘었죠. 자, 그런데 이때 최대로 줬던 PBR 같은 경우에는 2.26배 정도. 그 정도만 줬다 그 얘기입니다. 즉, 절대적인 ROE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강력하게 턴어라운드를 하느냐, 그리고 그 턴어라운드가 얼마간 지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SK하이닉스의 PBR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현재 SK하이닉스의 PBR이 1.44배인데 앞서서 우리가 SK하이닉스의 예상 실적, 이 추이를 살펴보니까 이 과거만큼 ROE가 높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업황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그리고 그 부분의 지속성이 얼마나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SK하이닉스의 PBR은 1.5배 수준이 아니라 뭐 1.6배, 1.7배 뭐 이런 식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PBR 상단은 좀 그렇다라고 판단한다면 이 중간 정도 1.5배에서 한 2배 정도 사이, 이 정도가 1.75배거든요. 만약에 SK하이닉스의 PBR이 1.75배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수준에서 업사이드는 대략 한 20% 이상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처럼 이익 변동성이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ROE 수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실적이 워낙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니까 그 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저렇게 내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적이 훅 감소할 수 있다.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ROE 수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K하이닉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관점에서 메모리 업황이 앞으로 얼만큼 빠른 속도로 턴할 것인지, 그리고 그 턴하는 추세가 얼마까지 지속이 될 것인지,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지는, 즉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막 살아나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의 역사적인 PBR 밴드, 즉 1배에서 2배, 그 사이에서 당연히 이 중간보다는 위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위치하는 게 적합하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SK하이닉스의 기대 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SK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것이 좋으냐. 자, 그런 관점은 단순합니다. 자, 앞으로 파운드리나 5G 스마트폰, 자, 그런 것보다도 이 메모리 업황이 앞으로 강력하게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수 있고요. 메모리 업황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시장 확대, 그리고 5G 스마트폰, 이쪽 시장이 함께 동반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쪽에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겠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이익 변동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은 현명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